자, 70페이지. 자, 51번. 아주 중요한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52번으로 들어갑니다. 52번. 자, 중과 세율 적용으로 틀린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다? 뭐를 물어본다? 연면적. 그럼 연면적 하면 요건이 뭐다? 331초가. 이거 어떻냐? 3,3만 년. 그러면 초과가 없으니까 범위를 물어보죠? 265. 265는 331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다? 요건이 9억 초과. 그럼 얼마예요? 10억 원은 맞는데 연면적 조건이 틀리죠? 아, 그럼 이제 이거는 뭐야 이제? 공동주택이잖아 지금.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은 얼마 초과다? 2, 4, 5 초과. 엔드 뭐다? 9억 초과죠?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에요. 공동. 그러니까 2, 4, 5에 265가 들어가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에스컬레이터야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9억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에스컬레이터와 6, 7 이상은 가액이 안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9억 초과자 다 가고. 그래서 세법에서 원투룸은 각각 하나로 보죠. 다가구는 뭐다? 구획된 부분이 있을 때는 각각 하나. 공동주택으로 봐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요. 항상 구획된 부분이 있으면 각각 하나. 여러 개로 본다는 거죠. 원룸이 9개면 9개로 봐서 하나하나 따져서 요건을 본다고요.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4번은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틀렸죠? 30일이 아니라 60일. 항상 법정시고 60일이에요. 상속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상속은 6개월, 9개월이고. 뭐였어요?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게 해요.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고급 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고급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령이 정한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거예요. 일정한.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밖에 없네요. 4번밖에 없다고요. 자, 5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사치성. 53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틀린 거 별장. 나왔네. 포인트는 뭐다?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바닥 면적의 몇 배? 5배. 틀렸죠? 10배. 5배, 10배는 어디에서 쓰는 거다? 양도세에서. 지방세법에서는 무조건 10배예요. 10배. 10배는 뭐의 10배다? 바닥면적. 그래서 바닥면적은 열 받으니까 배도 아파요. 10배. 그게 틀렸네. 땡. 그럼 답은 1번. 자, 고급 쌈박은 빗자가 꼭 들어가야 돼. 비연모용 자가용 엔드 얼마 초과? 3억 원 초과. 일명 무슨 박? 쌈박. 쌈박. 자, 다가구 또 나왔네. 다가구 항상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로 봐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고급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전체를 하나로 보면 연면적이 넓어서 고급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가구는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 사람이 살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강아지가 산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 중 4명에 1명은 강아지 키워요. 이제 10년만 지나면 약 70%가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가 인간을 지배할 시대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공원에 가면 아주 그냥 뭐다? 그 배설물 처리를 잘해야죠. 그죠? 똥공원이라고 그래요. 치우지도 않아. 밤에 슬금슬금 나와서. 그죠? 지킬 거는 지켜서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사치잖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물세죠?
물건이 사치면 중과한다 안 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지대로 나왔네. 30일이 아니라 60일.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 등으로 사용할 때는 뭐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해 이런 거. 그래도 5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자, 넘어갑니다. 자, 54번. 자, 필수예요. 이거는 별 딱 붙이세요. 자, 드디어 나왔다. 고급주택. 드디어 나왔어요. 고급주택. 자, 1번은 나왔다. 연면적. 연나면 어떤 년? 3,3만 년. 엔드 9억 초과. 중요한 거는 괄호 조심해야 돼요. 주차장 면적은 제외. 절대로 지하실 면적 제외하면 틀려요. 지하실 면적은 실질 용도에 따라 연면적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한다. 주차장 면적이 제외라고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실 면적 제외한다면 큰일 난다고요. 단독. 자, 그 다음 2번은 에스컬레이터야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 6, 7 이상 수영장이죠? 이거는 무조건 사치다. 금액과 관계가 없다. 9억 원 초과 요건. 틀렸잖아요. 9억 원이 붙으면 안 돼요. 가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사치예요. 9억 원 초과 붙으면 요건 9억 원이 초과되어야만 고급주택이다. 틀려요. 자, 그 다음 3번은 연면적. 연면적 나와 있죠? 이거는 공동주택이잖아. 2, 4, 5. 엔드 뭐가 붙어? 9억 초과. 그럼 괄호 공용면적은 제외한다. 그러면 뭐 갖고 따진다는 거다? 전용면적. 그래도 괄호자가 나오면 무조건 다 제외해요. 자, 그 다음 대지면적은 뭐다? 662. 엔드 9억 초과. 그 다음 5번. 5번 나와 있죠? 이거 복층형이잖아. 공동주택이에요. 복층형은 274 초과. 엔드 얼마 초과? 9억 초과. 그리고 뭐다? 연립주택이나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공동주택으로 옵니다. 다세대. 그러나 다가구는 따로따로 봐요. 다 공동주택으로 봐. 9억 초과라고요. 답이 몇 번? 2번. 자, 그 다음 55번. 자, 55번. 드디어 나왔어요. 55번. 55번 드디어 나왔다. 1번 1세대 주택. 나와 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원인이 뭐다? 유상.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면 표준 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 2개니까 2배. 그 시험은 2배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100분의 200. 2배는 다 맞추잖아. 이 2배는 뭐의 2배다? 2%의 2배다.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 그러나 괄호 일시적 이주택은 제외. 3년 이내에 팔거나 1년 이내에 팔면은 제외해줘요. 2배. 합판. 빼나면 안 돼. 합판. 자, 나왔다. 제목 보고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과밀학제권. 법인. 주사무소 또는 본점만 되죠? 이거는 사치의 절반. 몇 배? 2배. 자, 이해는 표준세율의 2배라고요. 항상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과밀학제권. 자, 그 다음 3번은 어쩌고저쩌고 대도시 등기사항이야. 대도시잖아.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사항, 본점, 지점, 전입 다 중과해. 등기사항이므로. 그럼 대도시는 간단하게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표준세율의 3배라고요. 대도시. 표준세율의 3배에서 어떻게 한다? 2배를 뺀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항상 2배는 뭐의 2배다?
10%의 2배니까 4%를 뺀다. 그래야 종전과 같이 된다. 표준세율에 200을 납한다. 틀렸죠? 대도시는 중과 어떻게 해?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제목 보고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 나왔네. 그래서 4번 나왔잖아. 대도시. 4번처럼 하라 이거지.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의 몇 배에서 3배. 항상 배는 분수로 나와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3배죠. 여기에서 몇 배를 뺀다? 2배를 뺀. 합판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5번은 뭐다? 2와 4가 과밀억제권과 대도시가 중복되면 합쳐버리죠?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제목 보고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라고요. 자, 그래서 55번도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 56번. 자, 56번.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자, 과밀억제권이네. 과밀억제권이죠? 공장신증설이에요. 과밀억제권. 이 대도시도 과밀억제권의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이다. 공장신증설 1번. 과밀억제권에서 공장신증설 하더라도 뭐다? 공업지역은 중과하면 안 되죠? 세 군데 공업지역 또는 무슨 단지, 산업단지 또는 무슨 지역, 유치지역 이런 데는 공장이 정정당당히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중과를 안 해요. 공업지역, 산업단지, 유치지역은 중과를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중과세율 적용에는 공장의 범위입니다. 과밀억제권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뭐를 중과한다? 공장용 건축물과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차량, 기기, 장비 출제가 된다면 이 지문이 출제가 돼요. 이거는 공장을 짓거나 늘렸을 때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거죠. 그럼 공장이 굴러가려면 건축물 땅이 있어야 되고 제조활동, 영업활동을 하려면 차량, 기계장비까지도 있어야 돼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중과한다. 틀려요. 4가지. 단 중과세 기간은 몇 년 이내에 취득해야 된다? 5년 이내. 괄호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고요. 자, 3번. 대도시 내에서 공장 이전도 중과 안 하죠? 그러나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 포인트가 임차. 그럼 임차 기간이 대부분 몇 년이다? 2년. 2년 안 살고 이전시켜버리지? 이전시키고 부동산 팔아먹으니까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거는 중과해요. 그 다음 4번.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공장을 신증설해야 한다? 5년 이내. 5년 이상 경과되면 제척기간이 지났죠? 중과를 안 한다고요. 신증설. 자, 그 다음 5번은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요거는 몇 년 이내다? 1년 이내. 포인트가 뭐다? 같은 규모, 동일 규모, 공장 수가 늘어나지 않았죠?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적용된다. 틀렸네. 적용되지 아니한다. 답은 몇 번? 5번. 해봤다고요. 그래서 55번은 제목 보고 세율은 암기해야 돼요. 55번. 자, 그 다음 이번에 뭐를 물어본다? 이번에는 특례세율로 들어가네요.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은 1이 있고 2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 어디 나와 있어요? 자, 617쪽. 617쪽 나와 있잖아요. 요약집 617쪽.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게 있고 오른쪽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2%만 과세하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라. 뭔 뜻이다? 옛날에 취득세를 빼고 등기만 하는 거. 몇 개? 7개. 왜 등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거. 왜 2% 빼?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 실질 취득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뭐다 이제? 2%만 과세하는 거. 항상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간주취득. 중과 기준세율. 즉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딱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2% 빼는 게 7개 있어요. 거기 7개잖아. 기업 환매 등기. 매도자, 매수자는 등기만 하라. 2% 빼고. 왜 2% 빼? 옛날에 매도자가 2% 냈잖아. 그 다음 2번은 상속, 1가구 1주택과 감면대상 농지도. 무주택자가 받거나 농민이니까 2% 빼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의 합병도 2% 빼라. 그리고 등기만 하라. 그 뜻이죠? 그러나 중과세 대상은 제외. 항상 중과세 대상은 중과세로 세율을 적용하죠. 일반 재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공유, 합유가 왜 나와? 2% 냈으니까 이쪽에서 물어볼 때는 2% 빼고. 하나, 둘, 셋, 넷. 뒤에 넘어가면 남아있겠죠? 자, 건축물의 이전. 이거 별 딱 붙여. 이전. 자, 이전도 과세합니다. 2% 빼고. 다만 건축물 가액이 종전공출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또 내는 거야. 표준세율로. 그럼 앞에 거는 뭐야?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하더라도 등기는 다시 하라 이거지. 이전했다고. 그럼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세를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2% 빼고. 그러나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2%를 또 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비읍, 이혼, 재산분할 2% 빼고. 그 다음 원목 생산을 위한 임목도 2% 빼는 거예요. 왜 2% 빼요? 옛날에 다 2% 낸 거니까. 등기는 다시 하라는 뜻이에요. 7개. 반드시 7개를 정리해야 돼요. 이거 흐름이 어떻게 돼요? 흐름이 다시 앞으로 와요. 이게 흐름.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위자료 하면 안 돼요.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그리고 이혼할 때 뭐도 아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입목. 아주 그런 거는 기억나나 봐요. 아주 그 정도만 기억나면 합격권에 들어. 자, 그 다음 이제 2%짜리. 이거 무슨 취득이 답이다. 수없이 많아. 대표 주자가 뭐다? 간주 취득. 이거는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내는 거요. 등기 안 하는 거. 간주 취득이잖아요. 자, 첫 번째 개수. 자, 3번. 밑에 위에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개수 나와 있죠?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 증가는 뭐다? 중축, 표준세율로 갑니다. 간주 취득은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액 증가, 면적 증가는 제외. 표준세율로 간다고요. 중축. 자, 그 다음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가액 증가 2% 내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은 비출고 과점주주 2%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2%만 낸다고요. 그리고 뒤에 수없이 이렇게 많아요. 다 2%만 내는 거예요.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요. 알아도 외국인 2%만 내는 거야. 이런 거 다 2%. 등기는 안 하는 거.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넘어가. 다 2%만 내는 거예요. 2%.
자,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지읒이야. 뭐 레저 시설다 이런 것도 2%만 내. 7가지가 아닌가? 무덤. 자, 무덤을 뭐라 그런다? 묘지. 자, 그래서 무덤도 2%짜리예요. 등기는 비과세야 해준다고요. 조상보호 목적이니까. 무덤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시읒도 알아야 돼. 임시흥행장, 공사연장 사무소, 임시건축물이죠?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예요. 초과하니까 2%,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뭐 건축물을 건축하여 포인트가 뭐다? 취득 시기가 도래됐어. 취득 시기가 도래됐다면 등기는 안 됐더라도 2%는 내란 뜻이에요. 포인트가 뭐다? 취득 시기 도래. 2%만 내라 이거지. 그럼 몇 개만 딱 정리하면 돼. 7개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를 빼는 거와 2%만 적용하는 거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한 장짜리로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아웃라인. 한 장짜리. 자, 1페이지 왼쪽에 항상 제목. 특례세율 완투가 나왔죠? 왼쪽 완투가 나왔잖아. 중과 기준세율이 2%예요. 빼는 거 몇 개? 7개. 딱 나왔지. 7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제3분할. 옆에 무슨 목이 나왔다? 임목. 절대 묘목하면 안 돼요. 임목이라고요. 됐죠? 그럼 이제 2%만 적용하는 거 대표주자, 개수, 간주취득, 무덤, 임시, 1초가 뭐예요?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는. 이런 게 기억 안 나면 요약집 해야 돼요. 1년을 초과,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가자고요. 자, 앞에죠. 앞에 문제. 앞에 나와 있어요. 순서가. 자, 67쪽. 46번. 46번이에요. 67쪽 46번. 자, 뭐를 물어본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2% 빼는 거 7개를 물어보네요. 자, 박스 상속 1가구 1주택 2% 빼는 거죠. 이거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거야. 집 하나를 2% 빼고 등기만 하라. 또 하나 뭐가 있어? 같이 가는 거. 옆에 저거 감면대상 농지. 상속이 나오면 2% 빼는 거 이해와 또 하나 뭐가 있다? 감면대상 농지. 감면대상 농지도 2% 빼는 거예요. 농민이니까. 그 다음 지금 67페이지 하고 있다고요. 여기 페이지 수 적어드릴게. 67. 아, 이렇게 적어줬어요. 아예 같이 앉아.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학원이 친절하잖아. 처음 오시니까 친절해. 저런 분이 중개업자가 되면 성공해. 거의. 자, 어디에다 말았어? 자, 그 다음. 자, 공유물의 분할. 왜 나왔어, 여기? 공유물의 분할은 2.3이잖아. 표준세율은 2.3이죠? 2% 납부한 거야. 납부하니까 등기할 때는 0.3만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죠?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 드디어 나왔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2% 빼는 거예요. 이전 냈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포인트가 초과하지 아니함. 초과함 하면은 표준세율로 가요. 초과하지 아니함. 글씨 똑바로 읽어야 돼요. 자, 민법. 이거 뭐야? 180조 등의 이혼 등을 얘기하는 거죠. 제3분할 2% 빼고 하나 끼워 넣기 했잖아. 개수. 가액 증가야, 면적 증가야? 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함. 가액 증가니까 2%짜리. 섞어지가 했죠?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4번까지는 2% 빼고 5번은 2%만 넘어갑니다. 자, 47. 자, 별 하나 딱 붙여요.
47.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중과 기준 세율만 2%짜리죠? 중과 기준 세율만 2%짜리예요. 47번. 자, 기억, 개수. 이 개수는 조심해야 돼요. 개수는 원칙이 가액 증가예요.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 근데 면적 증가가 나오면 이거는 2.8. 원시로 봐요, 중축. 원시 취득이라고요. 가액 증가는 2%, 면적 증가는 중축. 원시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가액 증가예요, 면적 증가예요? 면적 증가니까 중축 2.8 표준 세율로 가요. 개수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가액 증가인지 면적 증가인지. 자, 그 다음 니은은 지목 변경이죠. 가액 증가 2%. 그 다음 디귿은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 2%. 자, 상속이네. 상속은 이거 몇 프로? 몇 프로? 농지니까 2.3이지. 이거 표준세율이지, 이렇게. 그 외는 몇 프로야? 2.8.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에요. 그 농지는 어떻게 물어봐? 감면대상 농지라고 나오면 2% 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표준세율이에요. 농지 2.3, 외는 2.8. 그래서 기역과 리을은 표준세율이라고요. 그럼 2%짜리는 몇 개밖에 없어요. 리은, 디귿. 답이 3번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물어보면 상속은 농지와 외 이렇게 물어보면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볼 때 이를 뺀다? 감면대상 농지라든가 1가구 1주택은 2% 뺍니다. 그래서 상속은 조심해야 돼요. 자, 48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48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거를 물어보죠. 자, 기업, 판매등기, 매도자, 매수자 2% 빼는 거죠. 2%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2%짜리예요. 등기 안 하는 거. 초과하는,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면은 비과세예요. 자, 나왔다. 이혼, 제3분할 2% 빼는 거네요. 그 다음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단순분할 5대5죠. 자, 우리가 원래 공유, 합유, 총유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3이야. 근데 여기 왜 나와? 옛날에 2% 납부하고 뭐를 안 한 거? 등기를 안 한 거는 2% 빼고 특례세율로 간다고요.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율도 맞네. 공유물의 분할 2% 빼고. 그래도 공유물의 분할을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항상 1을 더하는 거예요. 특례세율을 물어보면 1을 뺀다. 왜 빼? 납부한 거니까 2% 옛날에. 그러니까 48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이네요. 5번으로 들어가요. 5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준세율, 특례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까지 해봤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납세 절차. 자,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자,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요약집. 자, 618쪽. 면세점. 요약집 618쪽.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죠? 얼마? 50만 원이야. 면세점. 이것도 구체적으로 잘 봐야 돼요. 50만 원 이하. 이하야, 이하. 이하. 그럼 50만 원은 뭐를 뜻한다? 취득, 가액.
세액하면 틀려요. 취득, 가액. 가액을 신고하는 거니까 세액하면 틀린다고요. 글씨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꼼수 부리죠.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1년 이내에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전후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고요. 포인트가 뭐다? 1년 이내. 2년 이내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취득세 부가징수. 항상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1번 다 대부분 다 소재지예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619쪽. 619쪽. 자, 4번은 중요하죠? 꼭대기.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대구에도 걸쳐 있고 부산에도 걸쳐 있죠? 그럼 취득세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나눠야 되겠죠? 소재지별 뭘로 나눈다? 안분한다. 그래서 안분할 때 기준은 지방세니까 뭘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나눠서 갖고 가라 이거지. 절대로 이 집은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이라고요. 국세에서는 기준 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요. 자, 그 다음 신고납부. 자, 취득세는 며칠이다? 60일. 증여는 60일이에요. 증여도 단 2번 토지거래 허가고요. 뭐가 들어갔어요? 전자가 들어갔죠? 그럼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거래대금 완납이라면 안 돼요. 허가일 또는 해제일 또는 축소가 되면 축소일. 전자가 들어갔을 때. 그러나 후자가 들어갔을 때는 거래대금 완납일이에요. 전에 뭐였어? 거래대금 완납했어. 잔금 지급일. 그럼 이거는 무효야.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그래도 전자가 들어갈 때는 허가일이 꼭 붙어야 돼요. 그 양도세도 동일해. 양도세도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에. 그럼 양도세는 이거는 매수자죠? 매수자 입장이잖아. 그럼 매도자는 양도세 내야지. 매도자를 어떻게 따져? 허가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무슨 신고해야 된다?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매수자 입장은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매도자는 팔았죠? 그럼 언제? 허가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예정 신고해야 된다고요. 좌우간 전자가 들어가면 취득세든 양도세든 허가일에 허가일. 기억이 안 날 때는 뭐다? 허전해요.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상속. 자, 상속은 항상 6개월, 9개월, 말일부터예요. 그럼 9개월은 언제 쓰는 거야?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러나 없는 경우는 6개월로 돌아가요. 있는 경우.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만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전부 60일이에요. 자, 추가 신고 납부. 그 다음 유중 사인증여 나왔죠? 자, 유중이나 사인증여도 결국 뭐다? 6개월이에요. 이게 출신이 증여니까. 자, 그 다음 추가 신고 납부. 추가 신고 납부도 역시 며칠이다? 60일. 일반 물건이 중과 물건이 되잖아요. 그럼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중요한 거는 추가 신고 납부할 때는 뭐다? 앞에 게 세금을 취득세 냈잖아.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해야죠. 그 공제할 때 괄호 가산세가 있다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는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 납부.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아. 비과세, 과세 면제 받은 게 추징 대상이 됐잖아. 이것도 뭐다? 이것도 몇 해?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된다고요. 2번이 뭔 뜻인지 아시나요? 네? 2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기부 체납 부동산은 비과세죠? 기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야. 근데 기부를 안 해. 기부를 안 하고 매각하거나 증여해버리면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됐죠? 이런 거는 추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며칠? 60일. 자, 그 다음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자, 이 문구가 들어가면 절대로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이거는 등기 등록할 때는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죠. 접수하는 날까지. 3번은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죠. 넘어가자고요. 자, 4번 등기자료의 통보. 자, 등기등록 관서이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그럼 납부되지 않았다. 그럼 지자체에 통보를 해줘야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법정기간이 언제야? 다음 달 10일까지. 20일 하면 안 돼요. 4번 읽었잖아요, 제가. 자, 그 다음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다? 가산세가 붙죠?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잖아요. 원칙은 며칠? 60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요. 불성실하다 그래요. 세금을 제때 안 내면 지방세에서는 불성실한 인간으로 타락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로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 그래도 제 날짜에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어가? 가산금, 연체이자가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가산세 제도만 있다. OX. 가산금 제도도 있어요. 끝까지 붙으면 연체이자. 그럼 일반 가산세. 잘하는 거 나왔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0%. 40%가 뭐다? 사기부정.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은 뭐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요. 이게 하루하루 따지죠? 그러나 무한대가 되면 안 된다. 최대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 자, 그 다음 3번은 이번에 필수야. 중과산세 필수. 중과산세는 어떨 때 붙는 거야?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몇 프로 세금을 늘려? 80. 90 하면 안 돼요. 중과산세. 이거 뭐 했다는 거야? 미등기 전매.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80%, 90 하면 안 돼요.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요. 그래서 각이 나오면 뭐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팔각정. 각이 나오면 공원에 팔각정에서 매 맞는 거야. 80대. 매각이에요. 중과산세. 근데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죠.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거는 등기 안 하는 거니까 과세 안 해요.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신고하고 매각한 경우. 신고하고 매각했잖아. 중과산세 적용 안 해요. 적용 안 한다. 그리고 등기하고 뭐다? 매각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80% 적용 안 해요.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신고하고 팔았어. 적용 안 해요. 신고했으니까. 등기하고 매각해서 적용 안 해요. 단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건데 뭐다? 회원권. 회원권 이런 거는 적용합니다. 80%. 이렇게.
자, 1번 밑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엔드, 매각 두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자, 산출세액의 몇 프로부터? 80. 자, 오른쪽 꼭대기 별 딱 붙여. 중과산세가 제외되는 경우. 80%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꼭대기 621조. 찾았어요? 다음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60일이 지나면 일반 가산세만 붙인다고요. 자, 1번 필요하지 아니하는. 나왔잖아. 필요하지 않으니까 중과산세 안 붙여요. 과로. 다만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비싼 거니까. 회원권은 적용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2번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간주취득. 그다음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지 뭐 안 하는 거야? 등기 안 하는 거지.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럼 등기 안 하는 거니까 간주취득은 80% 안 붙여요. 됐죠? 자, 참고. 참고 나왔어요? 취득세 납세에 관한 밑줄 그어. 법인. 절대 개인하면 안 돼요. 법인. 법인은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입증, 사실상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죠? 그러다 장부를 안 갖췄어. 기장, 비치하지 않을 때는 세금을 늘려. 몇 프로? 10%. 가산한다. 10%, 20% 하면 안 돼요. 10% 법인 열받아요. 10%. 자, 기한후 신고. 그래도 모든 신고하는 세금은 기한후 신고 규정이 적용되죠? 자, 그 다음 알아야 될 거는 제척기간이야.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원칙이 몇 년? 5년. 무신고하면 몇 년? 7년. 그러나 어렵게 나왔을 때 과로 상속증여를 원효로 취득하는 경우. 그럼 상속증여를 원효로 취득하면은 뭐 해야 돼? 취득세 신고납부해야죠? 그럼 취득세를 무신고했잖아. 이럴 때는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요. 취득세를 무신고했을 때 원칙은 7년. 상속 원인 또 하나 뭐가 있어? 명의신탁 이런 거. 명의신탁 취득세 내야죠?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고요. 사기부정 10년. 자, 취득세, 부가세. 자, 농특세가 붙죠? 농특세 어떻게 붙어? 2%에 12부터. 2%에 12부터요. 그 다음 2번. 취득세 중과기준 세율 적용되는 경우는 중과기준을 재고한 선체 10%부터. 일반적인 거는 몇 프로부터? 2%에 12 붙는다고요. 그 2번도 뭐다? 2%에 12부터. 지목 변경. 1억이야. 증가한 가액 1억. 1억에 몇 프로부터? 2%. 그럼 취득세가 얼마야? 지목 변경이잖아. 간주취득. 그래서 증가한 가액이 1억이야. 그럼 세율은 몇 프로야? 2%.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기준 세율. 그럼 취득세가 200만 원이지? 본세. 그럼 따라다니는 부가세. 부가세 뭐가 붙어? 농특세가 붙잖아. 그럼 농특세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1억에 2%. 그러면 200만 원이 나오죠? 200만 원에 몇 프로부터? 10%. 그러면 얼마가 나와? 20만 원. 그럼 농특세 10%는 어떻게 계산했어? 2%에 10%. 1번, 2번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주취득이죠. 2%짜리. 이해는 뭐다? 지방교육세 20%는 안 붙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취득사항이고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기사항이니까. 지목 변경은 여기서 끝난다고요. 지방교육세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자, 관 농특세 10%는 뭐의 10%다? 2%의 10%다. 20 하면 안 돼요. 2번도 똑같아. 2%에 10을 적용한다는 거야, 농특세가. 자, 그 다음 취득세를 이번에는 뭐다? 감면받으면 또 한 번 뭐를 계산하라? 농어촌 특별세 20%를 계산하는 거야, 감면세에게. 취득세를 감면받았잖아요. 그럼 농특세 몇 프로를 계산한다? 20%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율이 10이고 2번은 농특세 세율이 20%예요. 자, 넘어가죠. 자,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 나왔잖아. 자,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여기에 20이 붙어요. 괄호가 중요해요.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이거 간주취득 2%에 10만 붙죠? 간주취득은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지방교육세를 적용 안 한다는 뜻이에요. 지목 변경이 중과 기준 세율 적용되는 거는 농특세 10%만 적용하지 지방교육세 20%는 적용 안 한다고요. 제외. 자, 그 다음 매각 통보. 참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야? 1번만 합니다. 국가 지자체를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매각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하면 안 돼. 이게 30일에 30일. 30일이라고요. 알아들었죠? 연제구청이야. 연제구청에 부동산을 매각했다고요. 갑돌이에게 매각했어요. 그럼 갑돌이 소재지 지자체가 있겠죠? 과세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각해서 갑돌이에게. 그럼 소재지. 그래서 연제구청장은 이 소재지 지자체, 국가 등에게 며칠 이내 통보를 해줘라. 30일. 그래야 매수자를 파악하겠다. 60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팔았다 이거지. 누가 팔았다? 국가, 지자체가 팔았다는 얘기예요. 매각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를 해줘라. 여기는 국가는 빼고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6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자, 뒷면에 2페이지. 부가세를 이번 시험에 잘 보라 그랬어요. 부가세. 2페이지 왼쪽에 부가세는 납부세액과 감면세액으로 구분해요. 왼쪽에. 그래서 농특세가 따라붙죠. 10%? 10%는 뭐의 10%다? 2%. 옛날 취득세. 그럼 2% 적용했죠? 그럼 지방교육세 20%는 옛날에 등록세예요. 그럼 2% 적용했으니까 2%를 뺀 여기에 20%예요. 그리고 감면받으면 다시 한번 뭐를 계산한다? 농어촌 특별세 20%를 계산합니다. 취득세, 부가세 계산 방법. 농특세는 옛날에 취득세니까 2%에 10을 붙어. 그럼 등록면허세는 옛날에 등록세예요. 그럼 2%를 빼고 나머지의 20%다 뺀. 자, 잠시 쉬었다 이제 문제로 들어가야죠. 잠시 쉬었다 합니다.